네, 안녕하세요. 예스맨입니다. 항상 구독과 좋아요는 저한테 힘이 많이 되고요. 소중한 시간을 쪼개서 광고 한 편씩이라도 끝까지 봐주시면 정말 깊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 영상의 속도가 마음에 들지 않으신 분들은 영상 상단 또는 하단에 속도 조정기가 있으니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커뮤니티에 따르면 팩트리 다이라는 닉네임을 가지신 분이 나 5억 원 풀매수했다 라는 내용을 볼 수가 있게 되겠는데요. 무엇을 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더리움을 샀고 나 49만 5천 원대 매도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안타깝게 한 번 더 폭락이 나오고 난 뒤에 지금 이 가격대에서 좀 놀고 있죠. 네, 그 시점에서 또 보게 되면 닉네임이 패트릭이라고 했으면 퀀텀을 매수할 줄 알았는데 또 그건 아니었습니다. 되게 아이러니하긴 하지만 아무튼 제가 요 내용을 왜 준비를 했냐면 항상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급라시 매수를 좀 해보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기도 했었죠. 근데 이게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게 상당히 힘듭니다. 그리고 무겁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락시마다 매수를 해야 그만큼 평단을 낮추기에는 상당히 좋은 형태가 있다라는 점을 꼭 머릿속에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네, 그 다음 소식은 갑자기 급락이 나온 이후 급락 나왔던 시점이 9월 3일자죠. 네, 녹화를 뜬 시점은 9월 4일자에 뜨긴 했는데 이것도 제가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왜 대부분 많이 반등이 이렇게 세게 나왔던 이유가 있는데요. 그건 요 자료를 아마 보시게 되면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특히 이오스에 대해서는 좀 유심 있게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보시게 되면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를 볼 수가 있는데 장이 9월 3일자 때 별로 좋지 않았을 땐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60%까지 넘게 올라갔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뭐 거의 최고치는 61%까지 보여주었는데요. 다시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에서 여기에서 이오스의 도미넌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오스의 도미넌스 자체가 미친듯이 올랐습니다. 시간대비로 보아도 9월 4일 기준 때 거의 보시게 되면 0.7%가 거의 1%에 가까울 정도로 뛰기도 했죠. 즉 지금의 잡태 도미넌스가 무너지는 것처럼 보여지긴 했지만 결국엔 다시 이쪽에 붙어지면서 다같이 올라갔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제가 왜 이오스 도미넌스를 대표적으로 보여드린 이유는 나머지 알트코인도 유사하게 도미넌스가 오르긴 했지만 유독 강하게 도미넌스가 올라왔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하나를 보여드렸던 부분이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의 어떻게 보면은 원화 쪽에서는 엄청나게 강세로 보여주고 있는 실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보시다시피 대부분 그 도미넌스는 BTC 마켓에만 보아도 알 수가 있다라고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 도미넌스 자체가 엄청나게 강세를 보여주고 있구나 라는 점을 알 수가 있는 실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9월 3일자에 도미넌스가 빠진 게 갑작스럽게 붙으면서 나머지 알트코인들을 어느 정도 회복을 해주었던 시점이다.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고, 그렇기 때문에 BTC 마켓에 있는 차트가 이렇게도 중요하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비트스탬프 거래소에서 25전 토큰의 상장을 검토하겠다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같이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충 보았을 때 보게 되면 뭐 에이다, 테조스, 뭐 오미세고 등등이 보이기도 하지만 요즘 가장 핫한 뭐 우마 그리고 또 기타 등등 보게 되면 디파이 관련된 토큰도 꽤 많이 보이기도 합니다. 이 말의 즉슨 조만간에 이제 호재 될 만한 쪽 위주로 상장을 시키려고 하는 거래소들이 좀 움직이려고 하고 있는 실정이고 대부분 그 트렌드를 맞춰가지고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디파이 토큰을 상장을 시키든지
PSN 관련되어져 있는 쪽을 상장시키던지 이런 형태로 좀 많이 보여주고 있는 실정이 있더라고요. 그러니 항상 해당 토큰이 좀 많이 눌릴 때마다 이렇게 접근해보는 전략도 나쁘진 않겠죠. 그 다음 소식도 BSN에 대한 소식인데요. BSN 상무이사가 월 연말 도시 노드수를 200개 이상 늘리겠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본인의 최근 인터뷰에서 나왔던 내용인데요. 우리는 도시 노드수를 200개 이상 달할 것으로 전망을 내놨고, 현재 BSN 발전 연맹의 회원사는 출범 당시 19개에서 30개까지 증가를 시킬 것으로 되어져 있고, BSN의 물리적 범위를 봤을 때 세계에서 가장 광범위한 블록체인 인프라 네트워크이다. 현재 중국에서는 거의 모든 성내 주요 도시가 BSN 공공도시 노드의 구축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확대가 되면 당연히 그만큼에 대한 활용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코인의 활용도가 높아지니까 그만큼 코인에 대한 소비도 높아진다라고도 볼 수가 있게 되겠죠. 블룸버그 보고서에서 시장 전망을 내놓은 게 있는데요. 비트코인과 다른 자산가에 대한 비교를 했던 내용이 나온 게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도록 하시죠. 크게 4가지를 내놨는데요. 공급에 한계가 있을 것, 가치 보존 수단에 이용할 수 있을 것, 포트폴리오 다양화 부분과 준통화가 아무래도 좀 되지 않겠냐. 이 같은 특징을 가진 자산은 특히 현재 질병처럼 전례 없는 양적 완화 등의 대규모 금융 정책이 시행이 될 때 주목도가 높아진다고 설명을 했으며, 비트코인은 다른 암호화폐와 비교해 널리 보급되었고 디지털 골드로도 성숙해지고 있다는 견해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또한 금의 상관성도 점차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금값이 계속 높아지면 상당히 좋은 형태로 가지 않겠냐라는 또 내용도 나오기도 했어요. 비트맥스가 체인링크, 에이다, 이오스, 테조스, 퀀토 선물 계약을 출시했다고 되어져 있는데요. 이 퀀토라는 측면은 지급액이 특정 통화와 관련된 변수에 따라 결정이 되고, 다른 통화로 지급되는 파생 상품을 계약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아무래도 그만큼에 대한 파일을 키워주는 형태이다 보니까 좋은 시장이 나오게 되면 가장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도 존재한다라고 볼 수도 있게 되겠지만요. 반대로 시장이 안 좋게 되면 더 많이 밀릴 수도 있다는 점도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신한은행에서는 금융권 최초로 전자문서 지갑의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는데요. 내용을 보시게 되면 전자증명서 발급 유통 시스템은 정부의 디지털 정부 혁신 발전 계획에 따라 종이 증명서 제출에 따른 불편, 비용에 대한 최소화, 민원 서류에 대한 신청 제출 전 과정을 전자증명서로 사용하게 된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전자증명서 발급과 전자문서 지갑 부분이 앞으로 활성화될 것이다 라는 점을 알 수가 있게 되겠고요. 현재 주민등록 초본 등 13종에 대한 전자증명서를 이용할 수 있게 되고요. 나머지는 계속 연말 때까지 100종까지 확대할 예정이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전자문서 지갑도 출시가 되고, 조만간에 또 CBDC 지갑도 조만간에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더 빨라질 것으로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최근에 비트코인이 한 달 만에 11,000달러 아래로 밀려난 3가지 이유에 대해서도 내용이 나온 게 있는데요. 이분들에 대한 주장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전통 자산 시장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같이 밀렸다. 급락이 크게 나오면 같이 밀릴 수밖에 없지 않겠냐. 왜 그러냐면 주식시장 자체 부분이 위험 상품인데 코인 시장은 더 초고 위험 상품이기 때문에 연관성은 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시스템도 약간 비슷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요. 그리고 디파이 자금에 대한 일부 이탈성이 좀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거에 대한 화력이 좀 많이 빠진 거 아니겠냐라는 주장도 나왔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채굴자들의 비트코인 매도가 좀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냐라는 내용인데, 그렇게 크게 채굴자들이 많이 던졌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의 트렌드는 지금도 마찬가지로 대형사가 많이 던지진 않고 소형사가 좀 많이 던지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사태의 하락이 좀 커졌던 또 측면은 아무래도 과거의 악재가 연달아 겹치면서 그런 것도 있었지만, 이번에도 선물에 주도했고 선물의 문제점도 일부 영향을 주었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일리는 있긴 하지만 좀 감접적인 부분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정말로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었던 것은 선물이 좀 영향을 많이 주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네, 그 다음 소식은 커뮤니티에서 가지고 왔던 내용인데요. 비트코인 S2F 모델로 돌려보았을 때 내년 10만 달러 정도 가지 않겠냐 라는 내용인데, 그냥 재미삼아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조건이 부합이 될 거라고 하면 금값도 좀 올라와 주어야 되고요. 그리고 해당 다우나 중국 지수 자체가 그렇게 많이 밀리면 안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수도 어느 정도 방어를 좀 해 주어야 되고요. 달러에 대한 불규칙성이 오히려 조금은 어떤 방향성을 좀 보여주어야지 비트코인한테 도움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삼박자가 어느 정도는 좀 잘 맞게 돌아가야지만 10만 달러를 좀 구경을 할 수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해당 정보를 좀 매기고 싶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10월 전에 좀 10만 달러를 빨리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기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왜 이 시장이 좀 한동안 너무 지지부진하게 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요, 선물 거래소가 대거 많이 생겼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선물의 순 기능은 공매수가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주식시장이 최근에 질병 사태로 인해서 금융위원장이 이번에 공매도 연장을 한다 이런 이야기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즉 공매도라는 것 자체가 여러 가지에 대한 그런 장치가 있는데, 너무 과열 구간이 만들어지게 되면 그걸 과열을 방지해주는 형태로도 작용이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에 대한 측면은 현재 있는 이 가격에 대한 유동성 부분을 일정 만들어줄 수 있는 가장 큰 요인이 있긴 합니다. 요렇게 들었을 때는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는 공감이 안 되죠. 야, 굳이 이거 없애버리는 게 더 낫지 않아? 왜 이게 순기능으로 필요하는 이유가 뭐야? 라고 할 수도 있겠죠. 저도 솔직히 이 기능은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하긴 하지만, 그래도 똑똑하신 금융 쪽에서 설계하셨던 분들이 필요하니까 넣었겠죠. 근데 단순하게 보면 이게 버블이 엄청나게 커져서 막 너무 끝도 없이 올라가게 되면 여기에서 수익이 났던 분들은 다 챙겨 먹을 수가 있긴 하지만, 이 파티가 끝나는 시점이 되면 거의 돌아오지 않을, 진짜 수십 년이 와도 돌아오지 않는 그런 형태가 오는 그 부작용, 경제적 부작용 때문에 일정 공매도 기능을 좀 만들지 않았나 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인도 일정 선물 거래소가 나오면서 어느 정도에 대한 그 역할을 좀 해주고 있는 실정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선물이 없었다고 하면 비트코인은 오히려 없어졌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거든요. 그건 왜 그러냐면 말 그대로 유동성이 없어지고 계속 공매도만 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네, 펀딩비라는 게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언젠가는 공매도, 말 그대로 내가 빌려서 먼저 매도를 한 다음에 나중에 갚는 형태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 원하는 가격대가 되면 다시 공매수를 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갚아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숨 기능이 없었다고 하면 비트코인은 영원히 될 수도 있는 가능성도 존재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선물 거래소가 어느 정도 그 역할을 좀 해줌으로써 그나마 존재적 가치를 계속 유지를 해준 것은 좀 그나마 어떻게 보면은 큰 의미가 있지 않겠냐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는 있겠죠. 네, 조만간에 모나코인이 9월 8일 반감기가 일정이 잡혀져 있으니 잘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 다음 소식은 온톨로지는 이더리움의 모든 디파이 제품을 지원하는 유니스왑 플랫폼을 출시했다라고 해가지고 매우 좋은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좀 잘 보시면 아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요 내용을 끝으로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트론 CEO가 제네시스 마이닝 채굴 정식 오픈이라고 해가지고 나온 내용이 있는데요. 트론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내용 좀 유심하게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트론에 지금 어떻게 보면 트론 풀이라고 해가지고 썬 토큰을 채굴하기 위해서는 트론을 박아놔야 그만큼 되는데 현재 시점은 벌써 55억 개가 넘어갔습니다. 그만큼 어마어마하게 인기가 좋다라는 거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 어떻게 보면은 썬 토큰을 받기 위한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는데요. 요게 마이닝 기간이 2일부터 16일 동안 트론 홀더들이 스테이킹을 통해 썬 토큰 채굴이 가능하다. 그래서 16일 이후부터는 여러 자산이 추가가 된다고 하는데 테더, USDJ, 트론, BTT, 저스트, 윈, 트론 등이 된다라는 걸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 항상 여러분들한테 힘이 되고 도움이 되는 예스맨이 되도록 하겠고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